네, 지금 보신 화면은 요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타이틀 영상입니다. 요즘 줄여서 응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여러분들은 1994년에 뭘 하고 계셨나요? 또 이 응사는 뭘 담고 있길래 지금 2013년을 열광시키고 있는 걸까요? 오늘 명지대 신율 교수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응답하라 1994 열풍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은 신율 교수와 이 응답하라 얘기하는 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문화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일가견이요? 아유, 제가 지금 우리 김성수 대표 계신데, 제 일가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대중, 이 예술 쪽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서 이제 영화와 정치라는 과목도 있고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응사 전에는 응답하라 1997이 있었죠. 네. 그죠? 근데 우리 꼬마애가 그렇게 열심히 봐요, 응사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는데, 가끔 보는데, 어떠세요? 드라마 보실 때 어떠세요? 재미있죠. 재미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1994년을 전혀 모르는 우리 꼬마애도 재밌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수능 끝나가지고 그렇죠, 심심해서 어쩔 네. 줄 모르는 친구인데, 94년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본다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참 좀 그러니까 그건 단순하게 복고뿐만이 아니고, 드라마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20살의 감성을 건드리는 드라마라고 봐도 되나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응답하라 1994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이제 과거 속에서 현재를 보게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1994 응사를 보면서 네.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복고적인 소품들을 보고 또 그때의 추억에 잠겨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실제로 네. 삐삐 같은 경우는 잠깐 동안 풍미하고 사라진 그렇죠.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네. 이런 물건들을 보는 신기함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안에도 여전히 사랑은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친척 오빠라든가 혹은 교회 오빠라든가 이런 오빠들을 사랑해 본 사람들이라면 거의 아마 전국의 여성들 중에서 한 70~80%는 자기와 가까웠던 그런 동네 오빠들 사랑해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이, 그럼요. 그런 기본적인 감수성들이 있다는 거고요. 네. 요새도 오빠 좋아해요. 그럼요. 거기다가 이제 또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빙그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꿈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네. 모른다는 네.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오늘날의 젊은이들하고 너무 가깝게 와닿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연애를 놓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갈 것인가 취업을 놓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네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대끼고 있는 고통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삼천포에서 가서 시위하고 이런 네. 모습들 네. 보이잖아요. 우루과이 라운드도 네. 잠깐 보이고 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지들을 내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전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울린다는 이게 얘기죠. 보니까 응답하라 1997에서 1994로 올 때 보니까 캐릭터가 더 다양해졌어요. 네. 그래서 볼 때 사람들이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데 이렇게 느끼는 캐릭터가 꼭 있고 또 내가 좋아했었던 사람들의 캐릭터가 있어요. 권준기 앵커. 예. 예. 뭐요? 비슷하게 느꼈던 캐릭터가 뭔지. 저요? 저는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97과 94의 차이가 있는 게 네. 지금 우리 김성수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이른바 386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586입니다만은 펜티엄급이 됐죠. 네. 근데 386이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사실은 90년대 학번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시국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네. 근데 94년이라는 것, 저는 95년에 귀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전반은 독일에 있었고, 90년대 후반은 이제 학교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학교에 96년부터 이제 명지대학교에 있게 됐는데, 그때도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94학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94년도에 이 대학에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80년대의 감수성과 90년대 그 이후의 감수성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97과 94는 단순한 3년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구나.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저는 이제 94년도에 첫 애를 낳았는데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떠난 거죠. 사실 그때까지는 대학과 어떤 예. 형태로든 관련이 있었는데 선배든 네. 또 제가 이제 연극반 출신이니까
그 연극을 하면서 계속 선후배 관계들을 갖다 맺게 되는데 이 90년대는 정말 아주 격동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변화가 1년 1년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변화가 심했는데 네. 그때 당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솔직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없는 거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올로기로 그 이전까지 뭐 학교에서 투쟁을 하고 뭐 이러던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는 연애고 또 소소한 일상의 행복인데 근데 이 거대한 담론들이 나를 너무 휩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솔직해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90년대 딱 접어들면서 바로 솔직해져라라고 하는 담론이 쏟아져 나오고 그 솔직함 속에서 여러 가지 욕망들이 분출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는 엄청나게 빅뱅을 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화면 하나 준비한 게 예, 있거든요. 예. 혹시 준비되면 하나 좀 짧게 보고 한번 가죠. 응답하라 1994입니다. 최혜신 씨가 나왔던 영화가 있고 한때 굉장히 히트했었죠. 마누라 죽이기였죠. 삼천포 우리 이번에 F 3개만 사고 넣어보지 아시나? F 합죠. 우린 다 우리 집에 공기총이 하나 있거든. 이거들 우리 집 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다 죽인다. 이거는 많은 그 90년대를 살았던 젊은이들 사이에는 잊을 수 없는 노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저런 모습들이 사실 그 전에 그 90년대 초반 그리고 80년대 학번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데 비해서 X세대들은 저게 약간 좀 유쾌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시대의 암울성이라는 것이 정도가 많이 다르니까요. 80년대는 전두환의 폭정이 주류로 이루었던 시대고, 어쨌든 노태우 정권이 군사 정권이다 아니든 그거는 직선제로 뽑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죠. 90년대 들어서는 YS 김영삼 정권, 최초의 문민 정권이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분위기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안전을 담보했다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고.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 응사 1994 요때 다닌 세대들이 사실은 그 이제 배경은 연세대학교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연대 말고 좀 다른 대학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98년 IMF에 직격탄을 맞은 세대들이 바로 1994 1994년 당시 학교를 다니거나 그렇죠. 네. 이런 세대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졸업할 때 가서 네. 뭐 직격탄을 함부로 맞았잖아요. 취업 걱정을 하게 된 네. 학생들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직격탄을 좀 더 뼈저리게 느낀 세대들은 그런 분들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전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직격탄 맞고 지금 기성세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기성세대가 됐는데 지금도 이게 경기가 이 모양이라서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세대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볼 땐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각 세대가 자기네 세대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이에요. 10대는 10대대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60대는 60대대로 다 모든 세대가 다 그래요. 하지만 특히 이 세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90년대 최고의 풍요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네. 실제로 졸업할 때 돼서는 취업할 자리가 없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불행 어떤 불황의 그 여파 속에서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풍요로웠던 94년을 더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더 하거든요. 따뜻했던 기억을 그렇죠. 느끼는 거죠. 저는 김 대표님 바로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사람이요, 지금 너무 힘들 때는 항상 좀 제일 그렇죠. 좀 좋았던 잘 나갔을 시절. 때를 네, 그렇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맨날 군대 얘기해요. 예? 네. 근데 왜 군대 얘기를 맨날 하느냐? 군대 있을 때에 유일하게 가장 편하게 밑에 애들을 부렸던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994라든지 복고 열풍이 부는 것도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현실에 대한 불만이 과거 회기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를 시민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세요. 저희가 인터뷰를 좀 준비했는데 화면 네. 함께 보시죠. 예. 그 응답하라 보고 나서 요새 좀 최근에 많이 하는 편이죠. 신촌에 그때 어디 게임방에 갔었다, 어디 만화방 가서 무슨 일 있었다. 거기 그때 그 배경이잖아요. 응답하라가 신촌이잖아요. 사실 이제 멀어지니까 잘 신촌을 안 가게 됐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아무래도 뭐 다시 예전에 들었던 음악들을 뭐 다시 꺼내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들도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더 보게 된다든지 그런 게 조금은 있죠. 그러니까 위안도 받고 또 그 상황을 이제 추억을 되새기는 거죠. 아, 그때 그 시절이 그랬었지 그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져요. 고향에 가는 느낌. 예. 저한테 그 영화와 음악이 너무 좋거나 너무 듣기 좋아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았을 때 그리고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시절에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나한테 추억을 다시 선물해주거나 추억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옛날 뭐 향수도 생각나고 뭐 좀 그때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20대로 돌아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네, 뭐 각 인터뷰마다 그래 저게 바로 내 얘기야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그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음악에 주는 기능을 아까 어떤 분이 말씀드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 지금 응사 전에 나왔던 것이 건축학개론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영화에서 먼저. 건축학개론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사회가 복고로 갈 수밖에 복고 열풍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저는 하나의 중요한 응사 전에 그거라고 어떤 보거든요. 점에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1990년대 얘기 아닙니까? 96학번 얘기. 그렇죠. 네. 90년대 얘기고 실제로 거기에서 김동률 씨의 그 노래가 기억의 나오고요. 습작? 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사람들의 그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왜 그 속에서 푸감을 느끼느냐. 지금 잘 나가면 그 속에서 푸감을 안 느껴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 전 사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은 면도 있지만 위험한 면이 있다라고 위험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를 들면은요. 조금 파시즘 같은 게 굉장히 과거 지향성이거든요. 이태리 파시즘은 로마 제국의 부활을 주장을 했고 나치즘 같은 경우에는 아리안족의 영광을 재현을 주장을 했고요. 과거 지향성인데 왜 그러냐면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 나간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참 지금 현실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그게 좀 안타깝죠. 네, 물론 이제 90년대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뭐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제 친구들은 예. 이게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의 요소가 없다는 거죠. 출생의 예. 비밀도 없죠. 왕자도 없고 신데렐라도 없고 그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너무 재밌다, 신선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제 그런 면이 이 응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죠. 네. 그 과거의 이야기를 과거의 스타일이나 과거의 형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식인데 이 새로운 형식은 그야말로 2010년대의 형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드라마들을 보면 지상파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1990년대 식의 막장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90년대 사실 드라마들이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때 두 가지 부류로 갈리거든요. 한쪽은 트렌디 드라마 쪽으로 가고 한쪽은 막장 드라마의 형식들을 많이 취하면서 갑니다. 더 심파가 심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90년대식의 형식에 이 응사를 담지 않고 2010년 이후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형식. 이 형식은 뭐 흔히 그냥 말하자면 미드식이에요. 네. 한 회 한 회가 완결성을 가지면서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회가 완결성을 가지면서 그 완결성들이 또 거대하게 스토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인데 네.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만 봐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전체를 보게 되면 더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형식에다가 그 이야기를 담으니까 훨씬 더 친근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지는 대중문화 상품들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소비가 안 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새로운 면이 있으니까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전혀 모른다고 해도 여기 안에는 낯설음 속에서 친근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또 막장 드라마가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그게요. 여자 한 명이 주인공이 남자 둘을 좋아하면 이건 굉장히 로맨틱한 드라마가 되는데 남자 한 명이 여자 두 명에게 다리를 걸쳤다. 이게 막장이 되거든요. 그 같은 현상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뭐 막장의 요소가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뭐 갑자기 유체 이탈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 정치권에서 유체 이탈 화법이 유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염증으로 다가가는 거죠 대중들한테. 근데 사실 저는 지금 1994 그건 과거 지향성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상속자들이 한 그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반대라는 거죠. 근데 둘 다 하나는 과거지향성인데 현실에 대한 불만, 현실에 대한 부족분을 양쪽 극단적인 사례에서 채워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아유, 네. 별 말씀을.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